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매일 아침 11시부터 한 90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시장이 오늘은 또 양대 시장이 모두 조금씩 올라가는 네. 모습. 어제랑 뭔가 조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강했던 것들이 자동차나 이런 지진 관련된 것들이 올랐다 그러면 오늘은 뭐 단연코 오늘 또 건설주들 네네. 올라가는 모습이 저는 특징이 되겠고요. 한계 기업들 위주로 해서 뭐 두산그룹주라든가 뭐 디들어가는 건 하지 말아라. 근데 디들어가는 것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거? D로 시작하는 것. 네, 들어가는 게 대우, 뭐예요? 두산, 네. 뭐 그런 거 이제 동부 뭐 이런 애들 그래요? 디들어가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디들어가는 것만 써요. 예. 잠깐만요. 시장에서. 혹시 잠깐 동부증권이 상장돼 있어요? 동부증권 상장돼 있지 않나요? 그래? 뭐 네네. 저는 동부증권이 좋아 보여요, 갑자기. 네, 증거금 40%. 네. 그때 이유는 얘기 말씀해 드릴게요. 네네. 난 깜짝 놀랐어. 동부증권이 네. 한 건 했네? 뭘 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네. 레포트 시간에. 네. 오늘 레포트 시간이 중요해.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이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작년 가을부터 NH투자증권, 네. 신한, 그리고 네. 어딘가에가 일본을 열심히 갔잖니? 네네.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무슨 미래였죠? 그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시리즈를 갖고 인기 들었잖아요. 이란을 탐방갔네요. 이런 탐방 보고서. 예. 욕심냈어. 네. 근데 그것들이 알고나 있는지 몰라. 네. 나중에 미국 가려면 비자 만들어야 될 텐데. 포기한 거지. 아니, 뭐,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제가 미 대사관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미 네. 대사관 공부한 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못 봤어요, 자료? 봤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네. 정말 기가 막힌 애들이라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경쟁사 아니죠. 쭉쟁이 채권사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인정할 건 칭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0분 흘렀는데요.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시장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는 강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코스피가 상당히 뜨겁게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계 기업에 있는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한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급락도 있었다 어쨌든 변동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증거금 이것도 100%인가 잠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신용 C 증거금 증이라고만 나와갖고 증거금인가? 네. 증거금 100%인가 보네요. 증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뒤들어가 있는 것들만 좀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계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GS 글로벌, 두산그룹주 이런 쪽들에 대한 강세, 네. 이런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어제 이제 급락을 했었던 조선주 다시 상승, 건설주에 대한 재상승.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대한 축하드려요. 앞두고 나서 지금 이제 사상 최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사상 최대 수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일단 좀 경제사절단이 네. 300분 가시거든요. 300명. 명단은 116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명단으로 쭉 보게 되면 명단이 다 받았어요? 난 안 나왔는데. 아까? 명단이 이렇게, 나왔어? 예,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번 게 벌써 나왔어? 25일에 발표한다는데. 1번이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근데 이번에 뭐 이동근 상금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뭐 정경련 허창수 회장 쭉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116번이 연세의료원 윤영설 교수.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갖고 한 116명 정도. 그건 이제 공식 수행단이 되겠고요. 예, 공식 그다음에 수행단. 이제 재계 시찰단 이런 건 또 별도죠. 네네. 그 별도로 해서 뭐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현대중공업, 뭐 효성, 뭐 웬만한 기업들 다 들어가 있고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요. 뭐. 아니 근데 네. 이 교수. 네네. 저는 이런 거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민망하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렇게 주식을 뭐 추천하거나 그런 능력이 돼야 안 돼. 저는 없어요. 네네. 이 교수는 되지만 난 없어. 네네.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어? 네. 그런 거 있으면 저도 그냥 지금이라도 증권사 어디 들어가죠. 네. 어디로 증권사 어디로 뭐 뭐라 그러니 그 전문은 줄걸? 전문급은 주겠지요. 네. 왜냐하면 받을 것 같아요. 전문은 어디 일 없는 전문 주겠지. 월급 안 주고 타이틀은 줄 텐데.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제 민망해요. 코드 한번 쳐보세요. 이제 자꾸 몇 분이 여기 대연. 고맙다고 제가 그러는데요. 01606090 대연 오제스핀. 형지가 가면서 대연이 지금 후발주자로 다시 한번 상승. 대연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비슷한 주식 찾는 거. 그리고 대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앞전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이제 그런 이슈 받아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존경하는 이학영 교수님 대연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지금 시장은 뒤들어가는 게 강하다. 네, 하여튼 네. 감사하지 마세요. 진짜 네네. 제 진심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그런 것 잘 네네. 모르고 감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걸 감사하시면 나중에 떨어지면 곱하기 2개로 욕먹어.
그러니까 이름 애써 모셔야 돼. 네. 근데 다만 이제 모조 에스피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하여튼 그렇죠. 이게 가보시면 알아요. 네네. 백화점에 가보시면 그런 것들이 사업 면세점에 수혜가 될 만한 것들은 맞거든요. 네네. 그게 대연이 됐건 뭐가 됐건 또 뭐 오태사 있는데 근데 요즘 보면 예전에 제가 알던 오태사들이 신세계로 많이 인수됐더라고. 근데 신세계 제가 저는 또 스스로 디스할까? 저는 이렇게 관심 종목 연말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진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별로 없어요. 10개 얘기하면 하나인데 요번에 허무하게 떨어지는 게 있어.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 허무하게 떨어져. 근데 욕먹고 있어. 지금이 어디 가서.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돼야 되는데, 왜냐면 신세계니까 얼마 전에, 난 예전부터 몰랐는데, 통보에도 신세계더라? 그거 알았어요? 예. 많이 인수했어, 신세계가. 네. 근데 하여튼 뭐 잘 돼야 되는데. 신세계 인터도 조만간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오늘 조금 올라. 인터코스 코리아가 이제 하반기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인터코스 코리아로 이제 화장품 사업에 대한 쪽에 진출을 했는데, 신세계가 이제 인터코스 코리아 상장에 맞춰서 뭐 그런 모멘텀에 대한 쪽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부 간단히 이거 시장 도입 잠깐 얘기했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서 아까 이제 그 얘기 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과 관련된 얘기, 네. 이거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반응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네. 보게 되면 사상 최대 사절단 나가실 때마다 이제 사상 최대 규모 항상 이제 꾸려서서 다음에는 10,000명 가야지. 10,000명. 한 20년 후에 대통령은 10,000명 가야지 뭐 대규모라고 사상죄대 나오지. 맞바꾸죠. 모르고. 이란 가셔서 우리가 남이가 형제 아이가 네. 우리가 남이가 그 네. 수주가 일단 될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든지 부정적으로 뭐든지 얘기하네. 내 분들 부정적으로 얘기했어. 네. 그럴 될 수가 있을지. 네. 좀 이따 뉴스를 또 그런 뉴스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얘기 안 해. 중국에서 일단은 네. 중국이 다른 조선중공이 내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그 네네. 뉴스 하잖아요. 그 얘기 좀 네.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 특히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죠. 뭐 네. 2만 명이 뭐 해고가 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최대 경제사절단에 대한 쪽을 꾸리겠다. 그래서 해운, 금융, 철강 지금 여러 분야의 대기업, 공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절단에 대거 신청이 됐고 30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이란으로 파견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세 중소기업을 포함해 95개 기업과 단체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란에서 이제 어떤 수주에 대한 쪽을 해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이제 가장 관건에 대한 쪽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의과대학 종합병원 건립, 다모점 댐 건설 수주, 항만 개발 등에 대해서 네.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조선 쪽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죠. 네. 근데 보게 되면 건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쪽으로만 일단은 포커싱에 대한 쪽이 좀 맞춰져 있는 게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중국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먼저 선수를 치고 들어갔죠. 이란 쪽에서는 이미 나쁜 놈들이지. 중국이 선수를 치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이란 국영 조선회사 이제 익명을 요구한 이란 지금 보게 되면 이란 어디죠? 익명을 요구한 다른 조선 중공업의 관계자는 네. 로이터 통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블러핑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란 국영 유조선 회사와 여러 차례 접촉을 했고 그리고 이미 수주 그다음에 앞선 조선 기술과 탄탄한 기술적 지원이 이란에 먹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란 국영 조선 회사와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가 어딘가요? 이란 뭐던데 운송회사인가? 뭐 네. 하여튼 뭐 이란 국영 해운회사 NTS인가 뭐 이런 거 말하는 예, 거죠? 예. NTS인가 NITC하고 네, 지금 NITC. IRISL 지금 보게 되면 이란 국영 해운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2022년까지 필요한 선박에 대한 규모가 8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규모. 근데 네. 이미 이게 지금 25억 달러 수주에 대한 쪽 발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네. 이제 중국 조선업계가 이미 수주 경험도 있고 아마 이번 협상에서도 이미 좀 한 발 앞서가고 있어서 국내 이번 사절에서 조선업종에 대한 수주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나름 해봤는데요. 이거 네네. 제가 보면서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된 건데요. 한번 좀 화면 잡아주시면요.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아실 필요가 있어 보이잖아요. 좀 정리한 것들인데요. 네. 화면 좀 충분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올 1일, 3일 날 박근혜 대통령 이란 국빈 방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란이란 나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가 핵심이에요. 이란은 8천만 명이 넘는 국가를 갖고 있고요. 그 인구를 갖고 있고요. 2014년 7월기니까 벌써 한 8,200명 됐겠죠. GDP도 전체 GDP가 세계 22위. 그리고 쉽게 해서 중동 지역에 제일 잘 살았던 나라. 다음에 이제 팔레비 양조 때 이제 문제가 돼갖고 막 돈 많은 사람 갔던데 다시 돌아오고 막 그랬는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맞죠.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보면 종교 중심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랑 안 맞고 이미지가 안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요. 회담에 어떤 의제를 갖고 가느냐 이런 게 핵심이 되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청와대 발표문입니다. 인프라라든가 플랜트 에너지 분야, 미래 성장 신동력, 성장 동력, 네. 그리고 문화 교육 분야 협력, 그런 거 있겠고요. 그리고 심대협력 그런 것들이 나올 거다는 얘기하고 이게 바로 서울로입니다. 서울로. 네. 서울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반대로 테헤란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란이 보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란 아는 애가 있는데 갈 때마다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서울 우리 한국 사람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가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의 도움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떨어져 나왔지만 그래도 막간까지 버튼 등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가 가장 그 얘기하는 거가 제 얘기가 아니라 대림산업이에요. 네. 대림산업 끝까지 사무소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철수하고 나온 사람들이 대림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동 사람들 의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전 모르지만 그렇게들 얘기 없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야 우리가 의리가 있으니 우리가 뭐 되지 않겠네 이런 생각들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측도 기대하는 눈치란 얘기죠.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란의 경제적 규모는 어떻게 되냐? 원유 매장량 세계 4위고요. 원유 매장량 세계 4위고요.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왜냐면 이거 러시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위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중동 최대 내수장의 매력을 갖고 있겠고요. 경제 사절 따른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도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보면 연대 세브란스부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의과대학 종합병원 건립건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병원 지어주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다목적된 건설 수주. 항만 개발 이런 게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이런 게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핵심 잘 보셔야 돼요. 신조선 수주권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뭐 20년째 경제 제재인데 가장 극심한 경제 제재가 2008년부터 있었어요. 제대로 된 게.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선박 발주가 없었네요. 뭐냐면 발주하면 뭐해? 만들어줄 나라는 전 세계에서 LNG나 이런 거 대형 유조선은 3개 나라밖에 없잖아요. 네. 어디야? 1번 우리나라 중국이란 말이죠. 중국도 끝까지 버텼으나 중국도 나 눈치 보고 좀 경제제 참여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중국은 끝까지 계속해서 원유 같은 거 차고 팔았던 나라예요, 중국이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죠. 중국이 기본적으로 눈치 한 번은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두 나라 있잖아요. 큰 나라 중에서 러시아랑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계속 원유 장사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요. 네. 이런 게 있겠고요. 하여튼 노선박을 이게 보면 7, 8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배는 오래됐으니 바꿔야 되잖아요. 교체해야 되죠. 그래서 교체 수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 보면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그 클래시카 있죠. 클래시카 있잖아요. 1950년대 차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1950년대 영화 보는 그 차들 있잖아요. 뚜껑 열리고 꼼장감 포드 무스탱 이런 거. 그런 것도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이란에다가? 이란은 그런 것도 없고요. 쿠바죠, 쿠바. 쿠바는 50년 동안 경제했던 나라예요. 네. 그래갖고, 농담이 아니라 클래시카 모은 애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다 지금 쿠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에 그런 차들이 다 돌아다닌 차가 다 그런 거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네네. 조선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가 필요한데, 조선소에서 팔아야 되니까 자기네가 배달하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50억 달러에서 업계에서 5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까지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억 달러는 그래서 1년에 50억 달러밖에 안 나온다. 아니면 최소한 나올 것이다. 얘기하고, 많게는 180억 달러 얘기가 나오는데, 180억 달러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산업통상부 장관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180억 달러 하게 되면 22조 원 시장으로 우리나라한테 모아주세요.
몰빵 주세요가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 뭐 걔네가 줄지 안 줄지 모르죠. 줄 수도 있죠. 대통령 가시니까. 어차피 일본보다 먼저 아베보다 먼저 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네네. 그래서 될지 모르죠. 하여튼 그거는 우리의 얘기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면 왜 부정적이고 형님이 얘기하면 합리적인 거야. 아, 자기 톤이 좀 부정적으로 가.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 그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그 부정적인 거지. 나? 네. 내가? 네. 그럼 이 편집할래. 네. 저는 그냥 50억에서 140억 달러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네.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수 치는 거지 나는. 자, 네. 박수 쳐 여기서 따라 국회에 가려면.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증권사들 발빠르게 준비해서 동부증권이 이란 탐방을 썼어요. 네. 저성장 시대에 빛난 투자 대안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미리요. 드리겠고요. 삼성증권도 열심히 썼어요. 이란 시장 관련 준비 상황,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에 대해서 썼어요. 하이투자증권은 약간 좀 디스를 당해야 돼. 우리의 모든 잘못은 하이투자증권을 미루자고. 조선 주가 반등을 할 만도 하지만 이란 기대감은 너무 과장된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어? 하이투자가 이런 썼다는 거예요. 하이투자. 제가 쓴 게 아니라 하이투자가.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이투자는 아시다시피 주요 주주가 현대중공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썼다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사실까지만 말씀드렸고요. 앞서 지금 중국에 관한 것들은 아마 뉴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어떤 거 해볼까요? 지금 그 하나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정도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향 물량이 증가하긴 했는데 네. 중국향 물량에 대한 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주 대폭 증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정도 수준이니까 한 19% 정도 증가하는데 멈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국 수출에 대한 쪽이 단위가 아마 10만 불인가 그럴 거예요. 네. 10만 불인가 그런데 지금 이 중국 수출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어디서 그럼 이렇게 증가했느냐? 이 홍콩 쪽에서 수출에 대한 쪽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마치 기존에 지금 보게 되면 3월달 대비해서 거의 뭐 93%나 증가했으니까 새로운 마켓이 하나 열렸다라고 할 정도로 홍콩향 수출에 대한 쪽이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두고서 뭐 현지 수요에 대한 확대다, 드라마에 대한 영향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도로 급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퀘스천에 대한 부분을 던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IBK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대투증권 그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네. 원인에 대한 쪽을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원인에 대한 쪽이 지금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중국으로 가야 될 따이공 매출에 대한 쪽이 막히다 보니까 근데 이 중국에서 홍콩 쪽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을 안 붙이는 그런 쪽이라네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으로 늘어나야 될 물량에 대한 쪽이 지금 홍콩을 통해서 경유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화장품 수요에 대한 쪽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요인에 대한 쪽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전히 뭐 지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들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쪽 사상 최고치에 대한 경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한국 여성들이 색조 화장 너무 안 해요. 네네. 그래서 주위에 와서 좀 화장 좀 하라 그러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할 게 많아. 지금 많이 쫓아가야 돼. 지금. 보셨잖아요. 기초잖아, 기초. 기초를 끝내고 나서 기초공사 다 한 다음에 색조 화장을 더 엄청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말들을 안 들어. 네. 더 하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죠. 이 네. 한류 색조 화장까지 물어봐라. 네. 한류식 색조 화장까지 물어봐. 주가는 10배 가지. 한류식 그 투명 메이크업 이런 게 불지 않을까요? 투명 메이크업은 돈이 안 돼. 색조가 들어야지 다양하게 너무 많이 네네. 팔리지. 예.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그 이석준 씨 아버님이 한국 쉘석유 그거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뒷담화죠? 아니 뒷담화가 아니라 부럽다고 그랬잖아요. 저거 그 20만 원대인가 저 밑에서 17만 원대인가 사셔갖고 그 10만 원대도 밑에서 사셨구나. 아예 그 금융위기 때 사셨다고 그랬으니까 7만 원대 사셔갖고 지금 이게 47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배당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얘가 이제 배당 금액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이 배당이 한국 쉘석유에 대한 배당이 주당 18,000원 배당 성이 어떻게 돼? 막 18,000원씩 줍니다, 그냥. 그래요? 7만 원대에 사셨으니까 18,000원이니까. 몇 년을 계속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네. 주당에 뭐 중간 배당도 2,000원도 하고, 막 연간 한 2만 원 이상을 이제 배당, 뭐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을 석준 하는. 씨가 아니라 석준지 아버님을 한번 모셔야겠네. 아버님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면 그분은 네. 은수저네.
네, 아니, 아버님이 은행에 계셨어? 은행에 네. 뭐 지점장님, 본부장님 하셨던가 또 제가 들었던가.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우리? 네, 맞습니다. 네, 네. 은행에 계시다 나오셨는데 네. 최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배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수나 SR 2개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 네, 솔 두 개. 둘 다 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주는 네. 석준 씨 아버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작년에 지금 보게 되면은 시가 배당률이 지난 이제 시가 배당률이 처음으로 국고채 수익률을 넘어갔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에 대한 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쉘석유가 그렇게 많이 7배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 시가 배당 운영 평균 시가 배당률이 지금 보게 되면 5.1%. 아직도? 아직도 5.1%. 그다음에 뭐 일정 실업 6.5%, 아주 캐피탈 6%, 진양 산업 6%.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고배당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 놓으셨다가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언제 하냐면 시장이 박살났을 때, 이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선별을 하셔갖고 내가 그때 채권 사는 것보다 이런 기업들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도시가스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인천 도시가스 같은 거, 네. 그죠? 뭐 텔코이오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쉘석유, 아주캐피탈 이런 애들, 그다음에 이제 동양고속 이런 애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현금에 대한 창출 능력이 동양고속도 배당 많이 줘요? 네, 동양고속도 배당을 지금 5% 옛날부터 맨날 똥꼬똥꼬라 그랬는데 동양고속 건설이죠? 네, 동양고속 건설인가요? 풀네임은 동양고속 건설이고 예전에는 요즘 모르는데 예전에는 그 렉서스도 그 저기 수입 판매권 일부 지역 건설은 아니고 아니요? 업종 자체가 시외버스 운송업입니다. 난 예전에 동양고속 건설이 같이 하는 줄 창출을 알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기 아니면 말고 때문에 네. 예, 똥꼬인지 모르겠으나 동양고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해놓으셨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서 그 위치대에서 사실은 이제 그 배당 투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는 않죠. 다만 이제 작년에 한번 그 KTNG를 제가 얘기를 드릴 때 KTNG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KTNG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급격하게 여기 담배값 때문에 네네. 담배값 올린다라고 해서 빠졌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시가 배당률로 치게 되면 75,000원대의 배당률에 대한 쪽이 어마어마한 배당률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주가도 올라갔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네. KTNG처럼 이럴 때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쪽이 이제 들어가는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가 배당률 높은 기업들에 대한 쪽들은 뭐 이렇게 리스트업을 좀 해놓으셨다가 이제 한번 시장이 흔들릴 때 배당주 투자와 관련되신 분들은 네. 오히려 뭐 주식해서 내가 뭐 이렇게 사고 팔고 뭐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진짜 이 배당주에 대한 수요는 이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그렇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네. 연기금 같은 경우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런 쪽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통이 안 해요? 오늘 금통이요? 동결하겠죠. 네, 동결했죠?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이제 이정 교수가 이제 박살날 때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이제 맞죠? 네. 그건 이제 차익 뭐라 하죠? 자본이득 차익. 네네. 그것까지 노리는 분은 이제 많이 떨어질 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전 뭐 가격 불문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 이제 모멘텀이 뭐냐면 그 배당주가 좋아지는 거는요. 배당 좋아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시중 금리가 떨어질 때 빛나거든요. 떨어질 때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제 금통이 동결했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다음 달엔 금리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네. 금통이가 이제 내일부로 3명, 4명이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제가 그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금리 내려가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요. 당장 아니라도 미국은 조금씩 금리가 올라갈 추세잖아요. 올해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그런 채권이 그런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매력이 저 배당해주의 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외국인들의 그 행동한 투자가들이 이런 애들이 한국에 여전히 관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 한국의 배당 성향은 19% 정도 나옵니다. 많이 올라서 19%예요. 19%. 그러니까 제가 이런 수치는 그냥 믿으시면 돼요. 19% 정도가 대한민국의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성향이 뭐예요? 배당금 나누기 당기 순이익. 야, 이러니까 교수, 나 네. 교수 같지 않니? 네, 교수님 같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웬만해서 안 하잖아. 네. 배당 성향은 배당금 나누기 당기 순이익인데요. 그게 19% 정도 돼요. 네. 근데 19%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나라들 있죠. 아시는 나라에서 꼴찌라고 보시면 꼴찌. 미국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중국도 뭐 30 몇 프로인가 이제 우리보다 위에요. 제일 많이 높은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가 80% 나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한 40 몇 프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네. 포스코 같은 경우도 밑에서 많이 16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뭐 제 친구 아버님처럼 이 국민주 시절부터 받아갖고 계속 배당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국민주 때 받아갖고 아직도 뭐 포스코 올라가는 거 관심 없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포스코 올라가는 거 관심 없고 그냥 꼬박꼬박 돈 나오니까 좋다. 한전 그동안 배당 놔두고 욕이나 하고 예, 욕 좀 갖고 와도 할 수 없지 뭐. 예, 예. 기다리면 언젠가 망하겠니 이놈아 그러고 네네.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배당을 계속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이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도 그 매년 8,000원씩 배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시가 올해는 올해부터 분기 배당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분기 배당. 원래도 분기 배당은 했었어요. 현금 배당으로 2,000원. 반기 배당만 했고 분기 배당 올해 반기 처음이죠. 배당, 네, 반기 배당을 해왔죠. 제가 오늘 예. 교수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 만 원이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그 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5% 가까운 그런 시가 배당률에 대한 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하셨던 배당성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배당이 높일 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그 동부증권의 보고서 오늘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보고서 그 이란 관련돼서 오늘 건 아니고요. 그동안 네. 있던 건데 아, 제가 찾아낸 건데요. 네네. 뭐 자료 좀 조사하는데 제가 좀 먼저 좀 찾아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전부에 왔는데 여기네. 이란 탐방기. 네, 이란 탐방기. 제가 띄우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이게 정말 제가 뭐 대단한 레포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용기 있게 쓴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제가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좀 더 키우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요거는 시청자분들이 들어가셔갖고요. 네이버나 뭐 한국경제본을 찾으셔갖고 제주가 찾으셔야 돼요. 동부증권은 모르겠어. 다 오픈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제목 자체가 이란 저성장 시대에 빛나는 투자 대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방문하기 쉽지 않아요. 방문하기. 이제 뭐 아시아나인가 이란인가 어디 땄잖아. 대한항공 어디가 땄잖아요. 독점권 땄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제가 1월 달에 본 거 확인드리는 거 보면 이란에 한번 갔다 오시면 그 전자 비자 있죠? 미국 전자 비자가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우리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네.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 주제가 오늘 이게 설명하기가 제가 솔직히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제목 자체가 이란 저성장 시대에 빛나는 투자 대안에 갔고요. 2명이 갔어요. 직접 탐방 갔어요. 건설 지주 담당이랑 해외 주식 원재 담당에서 2명이 간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회의 땅이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서머리 쭉 나오고 얘기 나오는데 제가 앞부분은 한 서너 개 정도로 봤는데요. 서너 개 봤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하면 이미지가 약간 뭐 자꾸 테러 그리고 극단주의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혁명 뭐 쿠데타 이런 걸 자꾸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왜들 다들 이란에 몰려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써놨어요. 예. 근데 물론 이게 종교적으로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거 많은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 중립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란의 건설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매크로 관점에서 본 시장을 여러 개로 나눴어요. 이란 건설시장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사우디 건설시장도 부록 같이 다뤘어요. 그리고 대림산납은 만나셨죠? 대림산업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도 대림산업 얘기가 나오고요. 몰려드는 테헤란, 이란에서 개발되는 추력 경쟁하면 우려감이 있다. 이런 것도 나오겠고요. 이란 로컬 건설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다. 계속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란 건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나 이런 거 보면 기회가 많아요. 사우디 건설에도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앞서 우리가 얘기 나왔던 거, 여기 잘 썼어요. 사우디 아라비아 공공에서 5% 삭감 있죠? 네. 그분도 좀 다뤄놨더라고요, 여기가요. 그래서 곳간에서 인수난다는 거 있고, 매크로 관점에서 본 이란 시장에 대해서, 명함에 대해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청자분 특히 이란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도 혹시 뉴스거리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비즈니스에 관심 있게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죠. 네. 하나 더 볼까요? 네. 보고서에 대한 쪽 시간이 되나요? 네, 하나 더 됩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저거를 한번 볼까요? 네. 갤럭시 S7은 봤었으니까 디벨로퍼 사용 설명서. 그거 좋아요. 오늘 이제 네. 건설주들이 좀 가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건설주 말고 이제 진짜 그 트렌드를 타고서 갈 수 있는 건설주에 대한 쪽이 어딜까에 대한 부분에서 가끔 이제 말씀은 한번 드렸었는데 또 이제 관련된 보고서에 대한 쪽이 나와서 이 보고서에 대한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무엇이 일반 디벨로퍼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임대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K텔레콤도 진출하고 있고 신세계도 진출하고 있고 뜬금없이 IT 기업들이라고 하는 쪽들도 지금 임대 시장에 GS건설로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GS건설 공시를 많이 했죠, 그것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임대 시장,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임대 시장 진출에 대한 쪽들이 지금 되게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임대 시장에 대한 쪽이 커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자산 비율을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추구 모델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에 대한 쪽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리츠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구조의 적극적인 활용.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츠가 임대 시장을 들어올 수 없었는데 리츠가 이제 임대를 들어올 수 있게 했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한국 토지 신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재개발 사업처럼 자본 투하 규모는 축소하면서 외형 정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리츠를 부동산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법도 작년에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 리츠 제도를 활용한 대형 디벨로퍼 등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종목에 대한 쪽은 어디냐면 업종의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서부 트럭 터미널, 서부 T&D, 그다음에 현대산업,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걸친이 현대산업이에요. 예, 여기저기 뭐 일단 걸쳐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본에 대한 얘기까지 쭉 나오면서 한국도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리츠 시장의 성장과 서부 T&D, 현대산업,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관련된 보고서에 대한 쪽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좀 깁니다. 54페이지. 그 현대산업 말이 생각난 김에 네. 우리 현대산업에 주목했던 관련돼서 주목했다가 안 오르는 거 있죠. 네. 아이컨트롤스. 아이컨트롤스. 이게 꾸준하게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 요새? 전 이런 것들이 빛나는 날이 멀지 않아 오고 있어요. 싸물 인터넷. 뭐 기억나죠? 네. 우리가 관심 많이 가졌는 뭐 빠지지도 않네. 메롱인데 짜증나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치고 있는데 외국인 형들이 계속 사. 네네. 이런 것들이 사고 치거든 나중에. 네네. 관심 주에도 넣어두세요. 네. 저는 들어있어요. 저는.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